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를 제가 그때 수익으로 얻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전이맨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지인이 술자리에서 소주 뚜껑이 팔린다는 얘기 듣고 플리마켓에 셀러로 참여해서 일종의 성과를 거뒀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번 편에서는 플리마켓에 셀러로서 참여한 게 아니라 플리마켓 자체를 주최했던 과정,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혹시 전 영상에 셀러로 참여했던 걸 안 들으셨던 분은 꼭 듣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한 번에 이렇게 플리마켓을 주최까지 한다는 거를 제 능력치에서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꼭 듣고 오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제가 셀러로 참여하면서 하루의 참여비가 4만 원이었어요. 테이블 하나를 놓는 장소를 빌리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 그게 하루에 4만 원이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하면 8만 원이잖아요. 8만 원인데 그때 제가 삼청동에서 판매를 했을 때 테이블이 한 15개 정도가 있었어요. 8만 원 15개면 120만 원, 그게 한 달이 4주니까 48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주최하셨던 분들이 이 15개 테이블 말고 그냥 조그맣게 자기 테이블 하나 가져다 놓으신 다음에 셀러로 참여해서 또 다른 수익을 내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냥 만족을 못하는 성격? 사실 셀러로 참여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 벌면 충분히 만족할 수도 있는데, 그 주최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플리마켓을 할 만한 장소를 구한 다음에 테이블 깔아놓고 천막 펴놓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 어떤 이벤트 있을 때는 해결을 해야겠지만 이 정도만 하면 셀러로 월 300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플리마켓이라는 게 어느 한 장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매주 여기저기 마켓에 신청해서 그게 당첨이 되면 거기 가서 하는 거였는데, 한 주는 홍대 가서 플리마켓을 셀러로 참여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가 날씨가 안 좋았나 뭐 그랬었는데 아무튼 손님이 굉장히 없었어요. 굉장히 없어가지고 오늘은 공쳤다 이 마음을 딱 먹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은 그냥 내 거 물건 팔지 말고 내가 주최할 만한 곳을 찾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장사를 접고 그 홍대 한 바퀴를 쭉 골목골목 돌아다녔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찾았냐면, 일단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고 크기가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동안 경험했던 플리마켓 정도의 크기, 그래야 제가 뭔가 부담도 안 가고 관리도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홍대를 쭉 돌아다니면서 한 두세 군데 정도가 보였는데, 한 군데는 K은행의 주차장이었는데 대부분 은행의 지점들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 은행 지점의 옆에 바로 붙어있던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위치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첫 번째 후보지가 여기였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옷가게 주차장 여기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였냐면 그냥 홍대의 그냥 상가 건물이었어요. 일반 상가 건물, 한 4, 5층 되는 상가 건물이었는데 그 옆에가 공터가 있더라고요. 그냥 쓸모없이 비워둔 공터. 사실 여기가 장소로서 제일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이전에 은행의 주차장이나 옷가게의 주차장은 제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감당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분들을 만나서 쇼부를 칠 수 있는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그 세 번째 장소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나름 괜찮은 그 장소의 건물주분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때도 대충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되면 높은 데 살고 싶어 하잖아요. 롯데타워의 그 회장님도 그러시고, 당연히 건물주도 제일 위층에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단을 쭉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옆에 이제 택배가 와 있었는데 그 택배에 받는 사람 전화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그냥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어떤 분이 받으셨냐면,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상가 주인의 따님 되시는 분이 전화를 받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플리마켓을 이곳에서 주최를 하고 싶다, 그 대신 일종의 비용은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한테 자기가 설명을 드려보겠다는 거죠. 따님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어차피 그냥 놀리는 땅인데 몇십만 원이라도 부모님이 더 받으실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렇게 그분이 부모님한테 좋게 좀 말씀을 해주신 덕분인지 나중에 뵙고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부모님들은 플리마켓이 뭔지도 전혀 모르지만 젊은 친구가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데, 자기도 젊었을 때 그렇게 사셨는데 가능하다면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장소를 섭외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별거 정말 없었어요. 가로 세로 치수 재서 여기에 테이블이 몇 개 깔리는지 해서 세팅하고, 그리고 혹시 비 오고 이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위에 천막 치는 작업 좀 하고, 그리고 배너 같은 거 달고,
현수막 달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죠. 그런 작업들을 하고 나서 셀러들을 보았고 지원한 셀러분들 중에서 아이템이 겹치지 않게 선정을 해서 그냥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끝이었던 것 같아요. 전혀 뭐 특별했었던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마켓이 열리기 전에 가서 테이블 피고 천막 피고 끝나고 나서 그냥 정리하고 중간에 혹시나 뭐 어떤 이슈 있으면 그런 것들 해결하고 뭐 그냥 이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이 셀러들한테 하루에 4만 원씩 받은 돈 그리고 제가 테이블 하나 잡고 셀러로 참여하면서 번 돈 합쳤더니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를 제가 그때 수익으로 얻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런 거를 그냥 한 10개 하고 회사를 때려쳐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매우 변동성이 큰 거죠.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매우 변동성이 크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도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600만 원을 벌면서 몇 달 하다가 적당히 권리금 받고 이제 다른 분한테 넘기고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이 플리마켓을 셀러로 참여했다가 그 다음 주체로 넘어가는 과정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세상을 소비자의 관점으로 절대 보지 마시고요. 생산자의 관점에서 꼭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플리마켓에 갔을 때 제가 와 나도 사고 싶다 이거는 소비자의 관점인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보면 절대 뭔가 다른 거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생산자의 관점에서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맛집을 가면 아 여기 너무 맛있다 그런 얘기를 친구랑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이 가게 사장은 어떻게 이 자리에 이런 컨셉으로 이런 메뉴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산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생각보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뭐 부의 추월차선 이런 내용도 몰랐기 때문에 생산자의 관점 이런 것도 몰랐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나서 생각해보면 제가 이걸로 몇 억을 번 것도 아니고 이 플리마켓 시장이 지금도 똑같은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듣는 분한테 지금 가서 뭐 플리마켓 주최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생산자의 관점을 꼭 가지시라는 말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랑 사실 제가 좀 짧게 말씀드렸을 수는 있지만 주최를 할 때 사실 가장 포인트는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고 그 적당한 장소에 플리마켓을 주최하는 것, 그 땅의 주인에게 적당한 제안을 해서 승낙을 받는 것,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막막해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 다니다가 저기 괜찮겠네? 그래서 계단 올라가서 그 집주인을 만나고 나 여기서 플리마켓 하고 싶습니다 하게 해주세요 한다는 게 생각보다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질러보세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꼭 질러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셀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실행력이었다면 이번 제가 주최했던 얘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산자의 관점, 그 키워드인 것 같아요. 꽤 긴 시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루하지 않게 들릴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